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5월 19일 이번 주 미국 증시 전망입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미국과 주요국 간의 무역 협상 추이에 주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이 중국과 향후 90일간 대부분의 관세를 전격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나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한 만큼 미국과 주요국 간의 무역 협상의 진척 정도가 중요한 변수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의 주요 주가지수는 말 그대로 뜨거웠는데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7.15% 급등했고 S&P 500 지수는 5.27%, 다우는 3.41% 뛰었습니다. S&P 500은 5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앞으로 2, 3주 안에 스콧 베센트와 하워드가 서한을 보낼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몇 주 안에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를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인도와의 무역 협정이 곧 나올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결과와 주요국 간의 협정 체결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고, 그런 만큼 무역 협상에 추가 진전이 없거나 있더라도 결과물이 실망스럽다면 증시는 최근의 강세를 이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이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믿을 만큼 긍정적인 무역 관련 뉴스가 계속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주가는 다시 비싸졌고 또 과매수 구간에 접근하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소매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지난 4월 소매 판매도 3월 대비 중가율이 크게 꺾였고 5월 소비자 심리지수도 악화한 만큼 소매업체들의 실적은 소비 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가 될 것입니다. 소매업체들의 실적은 소비자 지출의 상태뿐만 아니라 관세를 최종 소비자에게 얼마나 전가하고 있는지도 판단하는데 중요한데요. 가격 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공급망 내에 어디에서 그 부담을 감수할 것인지가 관건인 상황입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했는데요. 금요일인 지난 16일 주식시장이 마감한 뒤에 발표했었죠. 신용 강등의 본격적인 영향은 이제 뉴욕 증시가 개장하는 오늘부터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난 2011년 8월 S&P가 3대 신용평가사 중에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내렸을 때에는 뉴욕 증시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S&P 500 지수는 하루 만에 6.66%나 급락했고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집계하는 MSCI 세계지수도 5.13%나 내렸었습니다. S&P 500 지수와 MSCI 세계지수는 열흘이 지나서야 안정세를 회복했었습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유로 정부 부채 증가를 지목하면서 미국 정부의 재정 상태에 이제 관심이 쏠렸는데요.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부채는 지난 15일 기준 약 36조 2,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경 744조 원이라는 정말 말 그대로 미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설립된 이래 연방정부에 누적된 부채의 원금과 이자의 총액인데요. 부채는 어느 한 해에 정부가 쓴 돈이 수입보다 많아 국채 발행 등을 통해서 돈을 빌린 때 생깁니다. 그간 미국의 부채는 꾸준히 늘어났고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급증했는데 그 이유는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재정 적자를 냈기 때문입니다. 2024 회계연도에 미국 정부는 평균 3.32%의 금리로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의 금리가 올라가면 정부의 이자 부담도 증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로 관세가 촉발한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국채금리의 급등이었습니다. 부채 규모만큼 중요한 것은 부채를 갚을 능력인데 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부채 비율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13년 100%를 넘어섰으며 2024년에는 무려 123%를 찍은 상황입니다. 한편 시장 조사업체 펀드스트렛의 공동 창업자 월가의 잘 맞추는 형 톰리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인하 합의 이후에 증시가 본격적인 V자형 회봉의 국면에 진입했다며 이번 하락은 폭포수형 하락이라며 1950년 이후 18번의 폭포수형 급락 중에 17번은 V자 반등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저점이 확인되면서 V자 반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확실했다며 시장은 이미 충분한
세밀한 조정 과정을 거쳤고 반등을 위한 조건이 갖춰졌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톰리는 비관론이 강한 상태에서 시장이 반등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신호라며 결국 투자자들은 것이 여건이 좋아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개인투자자협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51% 이상의 응답자가 6개월 내에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등 투자자들은 여전히 향후 증시의 전망에 대해서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미국이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 강등을 통보받은 가운데 유럽중앙은행의 총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경제가 직면한 신뢰 상실 위기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프랑스 매체에서 최근 달러 대비 유로화 강세 현상이 이해할 수 있는 결과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불규칙한 경제 정책이 예상치 못한 유로화 강세를 만들었고 달러에 이은 기축통화인 유로화의 기회라는 평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달러가 크게 절상돼야 할 불확실성의 시기에 유로화가 달러에 대해서 절상되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 인상적이라며 이는 직관적이지는 않지만 금융시장 특정 부분에서 미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신뢰 상실로 인해서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미국에서 연일 법치, 사법 시스템, 무역 규칙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불확실성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반대로 유럽은 건전한 통화와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있는 안정적인 경제 및 정치 지역으로 인식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현재 시장의 심리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그는 유로존 경제의 위협이 아니라 기회라며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유럽을 심화시키는 과정을 가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못 믿겠으니까 안전한 유럽에 자기네들에게 투자하라는 이야기죠. 트럼프 관세 전쟁 후폭풍과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의 경고음을 주시하고 있는 주요국들은 경기 침체의 대응과 인플레이션 관리의 균형점을 찾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당장 유럽 내부에서도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하 행보에 멈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CB는 유로존 경기 침체의 대응을 위해서 작년 9월 이후 6차례 금리 인하로 통화정책 기준인 예금금리를 2.25%까지 낮춘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 1분기에 국내 총생산 GDP 전분기 대비 0.2%의 역성장한 일본에서는 무리한 금리 인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나카무라 도요아키 일본은행 정책심의위원은 중앙은행은 미국의 관세의 영향을 자세히 모니터링해야 하는 만큼 지금 당장은 통화정책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5년의 임기가 끝나는 그는 경기 성장이 둔화하는 시기에 중앙은행이 서둘러 정책금리를 인상하면 소비자 지출과 투자가 모두 위축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우에다 가츠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도 경제와 물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언급했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녹음 시간 기준으로 아침 8시 26분인데요. 미국의 선물지수 지금 0.6% 정도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이번 주도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입니다.